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도 오래전의 장면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기억이 조용한 밤이 되면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그날 내가 했던 말, 조금 어색했던 표정, 괜히 꺼냈던 이야기, 뒤늦게 생각해보니 부끄러웠던 행동,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은 그 장면을 다시 불러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때로는 수십 번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 마음속에서 되풀이된 일이 훨씬 커집니다. 작은 실수는 커다란 흠처럼 느껴지고 잠깐 스쳐 지나간 타인의 표정은 마치 나를 향한 판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좀처럼 인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밤새 떠올리고 있는 그 장면을 다른 사람은 이미 잊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말 한마디를 붙잡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자신의 말 한마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표정을 걱정할 때 그 사람 역시 자신의 표정과 자신의 하루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라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조금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이 사실에서 묘한 위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수도, 당신의 어색했던 순간도,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움도 대부분 타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미 내려놓은 기억을 스스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은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그 시선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계속 자신을 심판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시선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끊임없이 상상하는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오래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이제 그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느라 지친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어떤 평온이 찾아오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타인의 반응을 거울처럼 사용합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누군가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의 마음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상한 사람이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만든 목소리에 상처받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내가 상상한 타인의 시선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다 작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실수한 사람만 밤이 되어서도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람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는 사라진 일을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욕망 가운데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지만 곧 그 칭찬을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음에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결국 자신의 평온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해도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해도 누군가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에는 그의 경험과 기분과 기억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하며 어디에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유를 잃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실패할 것 같은 일은 시작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보다 남들이 좋아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사람이 당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러나 몇 분 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사람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약속 시간을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넘어질 뻔했던 장면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당신만 집에 돌아와 생각합니다. 정말 창피했어.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순간이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습니다. 내게는 나의 실수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장면 하나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마주친 사람들의 작은 실수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을 조금 더듬었는지, 누가 옷을 어색하게 입었는지, 누가 순간적으로 얼굴을 붉혔는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의 걱정과 실패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삶에서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필요한 고통까지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머릿속에서 100번 반복하며 100번 다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표정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표정을 다시 떠올리고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고 존재하지 않는 비난까지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시선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향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타인의 시선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그 답을 알고 나면 조금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자유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꽤 오래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오늘 내가 잘했는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가진 것은 충분한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문제가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 중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너무 이상하게 말했나? 괜히 그런 이야기를 했나? 당신은 상대가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집으로 돌아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아까 내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나?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인간은 자기 욕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걱정합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작은 실수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여유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조금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이것은 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내가 생각보다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넘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몇 사람은 놀라고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눈이 자신에게 꽂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대부분 아주 짧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은 다시 자신이 가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넘어진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나를 우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내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실제로 존재했던 시선은 몇 초였지만 마음속의 시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사건의 크기와 내가 느끼는 부끄러움의 크기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몹시 부끄럽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당신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실수도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자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타인의 시선은 조금 작아집니다. 누군가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서 반드시 나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걱정에 잠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을 자신과 연결합니다.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러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 역시 마음이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세상에 이미 고통이 충분한데 굳이 타인의 머릿속까지 상상하며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힌다는 사실을 조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관심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실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삶은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배우가 됩니다. 문제는 공연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고 믿는 동안 우리는 계속 연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객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무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걱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느라 바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금 서툴러도 됩니다. 말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한 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의 삶 전체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타인의 기억 속에 완벽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밖에서 얻는 평판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무관심이 되고 오늘의 비난이 며칠 뒤에는 아무 의미 없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처럼 쉽게 변하는 것에 자신의 평온을 맡긴다면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혼자 그 사람의 판단을 상상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걱정이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글픈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고,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잊어버린 일을 우리는 왜 몇 년이 지나도록 기억하는 것일까요? 이제 타인의 시선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왜 지나간 부끄러움을 스스로 놓아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래전의 일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몇 년 전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표정과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마음은 금세 과거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참을 걸.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때 왜 그것밖에 하지 못했어?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불공평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과거의 자신을 심판합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고통은 이미 지나갔는데 생각이 그것을 현재로 다시 불러옵니다. 몸은 오늘에 있는데 마음만 과거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다시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이 기억의 이상한 힘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후회에는 묘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면 somehow 과거가 달라질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계속 검토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이미 일어난 사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후회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후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다음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같은 일을 계속 되새긴다면 후회는 더 이상 스승이 아닙니다. 형벌이 됩니다. 자신이 판사가 되어 오래전에 자신에게 계속 같은 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나? 너는 왜 그렇게 부족했나?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자신도 나름대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을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고,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수에서 배울 것은 배우되,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어리석었다고 해서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자신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오늘의 자신에게까지 벌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멈출 수 있는 사람 역시 결국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잊고 싶다. 하지만 잊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반드시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억에 더 이상 같은 의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래된 실수가 다시 떠오른다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기억할까? 나는 왜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 뒤에 수많은 이야기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은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그 장면을 붙잡아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현재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는 세상을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실수가 있고 후회도 있으며 피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고통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는 일입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그날의 일을 다른 사람은 오래전에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과거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이미 흘렀습니다. 당신도 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오늘의 평온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된 기억이 다시 찾아오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기억에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는가? 남아있다면 배우십시오.
그러나 이미 충분히 배웠다면 이제 보내주어도 됩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평생 벌을 내리는 것이 성숙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더 깊은 성숙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선에서 벗어난 뒤에도 마음을 흔드는 것이 하나 남습니다.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인정받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신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이번에도 잘했다고 생각할까? 다음에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번 얻은 인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잘했다는 말은 오늘의 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목마름과 비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그것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얻고 나면 만족은 잠시뿐이고 곧 새로운 욕망이 나타납니다. 타인의 인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칭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더 좋은 평가를 원합니다. 마음은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그래서 인정은 달콤하지만 위험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평온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좋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현명해 보이고 싶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며 가능하다면 부족한 모습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보다. 남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고 싶은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보다 인정받기 쉬운 길을 고르게 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실패보다 실패한 자신을 누군가 보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은 늘 긴장합니다. 칭찬받을 때는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비판받을 때는 자신의 가치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는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오늘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내일은 무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나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맡긴다면 마음 역시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아마 이렇게 묻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보다 타인의 반응을 먼저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고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뻐해도 됩니다. 좋은 평가에 감사해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칭찬일 뿐입니다. 비난도 비난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에 관한 하나의 의견이지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높게 평가한다고 갑자기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당신을 낮게 평가한다고 하루아침에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타인의 평가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다른 힘이 생깁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두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 생각이 자리 잡으면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 하루 전체를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칭찬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비판이 있어도
자신을 전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평온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불완전하고 사람의 관심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상하게도 자유가 생깁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칭찬받는 삶보다 자신의 마음이 덜 흔들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가장 조용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수가 멈추어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모두 걷어낸 뒤에도 남아있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람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조금 부족합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을 오래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비난을 받으면 정말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평가가 바뀔 때마다 당신이라는 사람도 정말 바뀌는 것일까요? 어제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평판은 결국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당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를 보고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약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당신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전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작은 조각 때문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무엇이 남습니까? 자기 자신이 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혼자 있는 능력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밖에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칭찬해야 하루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알아주어야 노력에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책 한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정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쌓이면서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면 타인의 시선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여전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보다 깊은 곳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평온한 사람이라고 해서 타인의 평가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면 속상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뒤 어디로 돌아오는가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면 잠시 아파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각이다. 내 삶 전체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그렇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가? 실수했을 때도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질문이 달라지면 삶의 중심도 달라집니다. 타인의 마음에서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증명하려는 마음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의 삶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또 하나의 고통을 만들어낼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당신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칭찬이 사라져도 당신은 남습니다. 오늘의 비난이 지나가도 당신은 남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에서 멀어져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남겨두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비난보다도 잊히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잊힌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실수도, 부족함도, 어색했던 순간도 결국 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잊힌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자유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했던 실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내일이면 다른 이야기로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도 새로운 곳으로 향합니다. 한때 너무나 창피해서 다시는 누군가를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도 그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실수만 특별히 오래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면 어떡하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하루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걱정이 있고 후회가 있으며 숨기고 싶은 실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제보다 자신의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더 급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영원히 붙잡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망각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영원히 오늘을 따라다닌다면 누구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세상은 계속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세상은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만 같은 자리에 남아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잘못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살아가야 합니다. 반성은 앞으로 가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평생 같은 자리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부족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서툰 순간을 지나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기도 하며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인간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는 가끔 실수한다.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도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수한 뒤에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어제 부족했다고 오늘까지 부족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억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앞으로도 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시 말을 더듬었던 순간도, 어색하게 웃었던 순간도, 조금 부족해 보였던 순간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 기억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완벽한 모습으로 남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언제나 삼키지 마십시오. 실패가 부끄러워 시작조차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툰 모습을 들킬까 두려워 삶의 가능성을 줄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잠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쩌면 자유란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판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판단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현실적인 자유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고통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에는 고통이 피할 수 없이 따라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없어도 될 고통까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잊힌 실수를 다시 꺼내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평가를 상상하며 자신을 움츠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당신의 실수를 잊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조금은 잊어도 됩니다. 어제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차가운 표정을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가상의 눈을 하나씩 지워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습니다. 당신입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데 평생을 쓰기에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지나갑니다. 평판도 지나갑니다. 칭찬도 비난도 결국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걱정하느라 흘려보낸 당신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덜 의식해도 됩니다. 조금 서툴러도 됩니다.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됩니다. 사람들은 곧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